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치매로 누워있는 남편을 다리미로 내리쳐서 상해를 입힌 한 할머니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시된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죠. 네, 이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합니다.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라서 이와 관련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지만 살인 미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무죄를 가려야 된다는 건데요. 자, 과연 우영우 변호사는 할머니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첫 번째 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화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12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71살인 이모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잠든 81살 남편을 가정용 변압기로 내려쳐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면서 모욕을 주고 폭행을 하는 등 심하게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치매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분 상담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인지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장애가 오면서 발생하는 망상 증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망상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 이런 망상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남편분은 그런 부정망상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법원은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할머니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영우 변호사의 변론의 방향이 맞았던 거죠. 자, 할머니가 성실히 가정생활을 해왔고 헌신적으로 병수발까지 했지만 피해자인 남편의 괴롭힘을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걸 피하려고 우발적으로 하다 보니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죄를 또 적용하면서도 그 피고인이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들을 참작을 해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군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대부분이 실제 사건을 좀 각색해서 드라마한 거라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편견들이 있었구나. 이런 편견을 조금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지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르지 않다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요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우리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은 네. 운전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교통사고 소송은 전문인데 운전은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네. 일단 다 조심해야 되죠. 운전을 무서워해야
가장 안전한 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나 좀 운전한다, 잘한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사고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네. 조심 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게요. 우리 인생사랑 뭐 운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 운전하면서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 오늘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만 해도 4월 달에 한번 개정되고 또 7월 달에 개정됐는데 7월 달 개정 내용 한번 본다면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이시정지 의무를 부과시켰고 이 부분이 우회전하는 곳에서 운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이시정지 의무가 부과됐고 또 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시키는 곳을 도로의 구역이 추가됐고 네. 보행자 우선 도로 만들어졌고 그 통행 방법이 정해졌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도 정의가 개념이 신설되었고 그 통행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큰 틀은 그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거, 운전자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찰들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현실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지금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하고 경찰 단속 지침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경찰 단속 지침을 보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그 서행 운전하면서 통행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지나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네. 일단 참고는 하시고 단속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아예 횡단을 종료할 때까지 차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그 인도에 가까운 곳에 차가 있고 보행자는 뭐 왕복 8차로 횡단을 다 완료를 다 마칠 때쯤이라 하더라도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고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네. 좀 단속 지침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단속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시고요. 사실 그것도 한 10초 많아야 10초고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도로교통법상 어떤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냐면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본다면 운전자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마냥 기다리라는 의무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이제 단속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를 이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 네. 단속 지침이 이미 이제 보행자가 지나가서 중앙 차선까지 넘어간 경우에도 네네네. 지금 기다리라고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군요. 단속 지침이 그러하고 또 네. 지금은 유예 기간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단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운전자들이 각인을 해서 이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나 네, 본데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바뀐 개정 부분이 네네.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네. 뭐 당연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요. 이거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네.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어린이가 있든 없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다라고 한다면 정지선에 일단 정지했다가 무조건 정지했다가 진행해야 됩니다. 쉽게 그렇군요. 말해가지고 네. 새끼 개미 한 마리 없어도 일단 멈췄다가
출발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왜 이러냐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 많고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본다 진짜 새끼 개미 한 마리 없는데 왜 멈춰야 되냐 많이 좀 불만 또 토로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서행 운전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서행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인다. 한번 기계적으로 멈췄다.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걸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네. 우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만난 횡단보도에서 네네네. 네. 네, 보통 우회전 한 다음 횡단보도 녹색 신호,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니까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네. 사실 보행자 없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 단속하고 도로교통부 개정으로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운전자분들이 좀 잘 모르셔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사실 우회전하면 안 되고 그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회전 한 다음 횡단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행자 신호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일시정지 안 해도 되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마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오히려 우회전하기 직전의 그 교차로 네네. 그 부분이 좀 바뀐 건가요? 우회전한 이후에 나타나는 교차로가 아니라? 우회전한 다음 가장 큰 거는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인다면 예전 같으면 일시정지 의무까지 없었는데 이제는 한번 섰다 가라.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교차로든 아니면은 우회전한 이후에 있는 교차로든 그거 둘 다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다. 그러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당연히 서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의 그 단속 지침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혼란이 생기는 것 같고 우회전한 다음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때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진행해도 됐는데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멈춰야 한다. 네, 그게 맞습니다. 결국은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 네. 그 보행자까지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말하면 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소통보다는 교통안전을 중시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한 네. 변화고요. 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OECD 회원국 평균 19.3%인데 2배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사실 차는 위험하고 빠릅니다. 사람이 조심하기보다는 차가 조심해야 사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차에게 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경일 변호사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와 닿네요. 네, 사고를 정말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 네,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 정말 보행자 관련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정경일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